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, 한 권의 소설을 통해 10대들의 마음속 위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. 조금은 무겁지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야기죠. 이 소설은 정말 섬뜩할 정도로 솔직한 한 문장으로 시작합니다. 바로 백은별 작가가 불과 15살에 쓴 소설 시한부의 첫 문장이에요. 한번 생각해보세요. 15살 작가가 그려내는 15살 주인공의 마음속이라니, 어른들은 감히 짐작하기 어려운 그 세계를 정말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데요. 이야기는 바로 그 주인공 소녀의 결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. 이야기는요,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죽겠다는 한 소녀의 결심에서 출발해요.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. 도대체 무엇이, 왜 한 아이가 자신의 삶의 마감 시한을 정하게 만들었을까요? 그 결심의 배경에는요, 혼자서는 감당하기 너무나 힘든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. 바로 세상에서 가장 친했던 친구 윤서의 자살이었어요. 윤서의 삶을 들여다보면요, 그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어요. 7살 때 부모님의 동반 자살 시도에서 혼자 살아남았고요. 그 엄청난 트라우마를 제대로 보살핌받지 못한 채 그냥 안고 살았던 거예요. 그리고 결국 15살이 되던 해 크리스마스, 바로 부모님의 기일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.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개념이 바로 자살 생존자입니다. 가까운 사람을 자살로 잃고 남겨진 사람들을 뜻하는데요. 이 소설은 윤서뿐만 아니라 친구를 잃은 주인공 수아 역시 자살 생존자라는 걸 보여줘요. 이게 정말 무서운 게 트라우마가 마치 대물림되듯이 그 고통의 고리가 이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죽음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남겨진 사람들에게 공동체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사회적인 사건인 거죠. 주인공 수아는 나 때문에 윤서가 죽었어 하는 정말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요. 사실 이게 많은 자살 생존자들이 겪는 아주 무겁고 힘든 짐입니다. 이런 감당할 수 없는 감정들 속에서 수아는 또 다른 행동을 시작합니다. 바로 자해인데요. 사실 이 자해라는 행동 정말 많이 그리고 위험하게 오해받고 있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. 그리고 이게 단순히 소설 속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게 더 마음이 아프죠.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. 실제 데이터인데 응급실에 실려온 청소년들의 자해나 자살 시도 비율이 10년 만에 30.8%에서 46.2%로 정말 엄청나게 늘었어요. 그만큼 아이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신호죠. 많은 사람들이 자해를 그냥 죽으려는 시도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런데 이 소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말해요. 선유라는 다른 등장인물을 통해서요. 자해는 오히려 그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어떻게든 이겨내보려는,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보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일 수 있다는 거죠. 선유가 이렇게 말하거든요. 나는 살고 싶어서 해.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. 삶을 끝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힘든 삶을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하는 처절한 방법이라는 거예요. 아니,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 왜 어른들은 도와주기가 이렇게 힘들까요? 소설은 그 이유를 아주 날카롭게 짚어내요. 바로 소통의 단절입니다. 수아 엄마를 보면요, 물론 좋은 의도였겠죠. 엄마도 다 겪어봤어, 괜찮아질 거야, 이렇게 위로를 해요. 하지만 이게 의도와는 다르게 수아의 고통을 그까짓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. 결국 수아는 더 깊은 고립감에 빠지게 되죠. 사실 어른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이런 경험을 하는 10대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. 그렇게 꽉 닫혀있던 수아의 마음을 연 건 뭐 대단한 심리치료나 조언이 아니었어요. 그냥 상담사 선생님이 메모장을 딱 내려놓고 수아의 눈을 보면서 진심으로 물어본 이 한마디였습니다. 괜찮니? 이 순간 수아는 처음으로 자기가 분석당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서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. 이 진심 어린 공감의 순간이 수아의 단단했던 방어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거죠. 결국 핵심은 고쳐주려는 게 아니라 연결되려는 마음이었던 거예요. 이게 바로 치유의 시작이었습니다. 이 작은 연결의 순간 덕분에 수아는 다시 한번 살아보기로 결심하는 그 힘겨운 여정을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여정이 바로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이어지죠. 2.8%. 이게 2024년 한국 청소년의 자살 시도율이라고 합니다. 숫자로만 보면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우리 주변의 100명 중 2명에서 3명의 아이들이 실제로 죽으려고 시도했다는 의미예요. 하루를 더 살아남는다는 소설의 메시지가 그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
수많은 아이들에게는 정말 매일매일의 현실이고 싸움이라는 거죠.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? 이 이야기는 예방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고 말해줘요.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한 방법들이 있습니다. 먼저 아이들의 말이나 행동, 기분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주는 거고요. 그리고 용기를 내서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. 혹시 죽고 싶다는 생각하고 있니? 이렇게 묻는다고 없던 생각이 생기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. 오히려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관심이 있구나 느끼게 해주고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는 거. 마지막으로 내가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. 전문가와 연결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. 소설 시한부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. 당신 주변에서 보내는 나 괜찮지 않아요? 라는 신호에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? 라고요. 이 질문을 기억하는 것, 그리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살아남은 또 다른 하루를 선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